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80년 되는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80주년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경축사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광복절 경축사 늘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흡수 통일도 적대 행위도 없을 거다. 북한에 확실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을 향해선 과거사에 대한 사과 요구 없이 이웃과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박장 기자입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했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인 복원을 언급하며 북한의 화답을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을 이웃이자 경제 동반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경축식 단상엔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올랐고 태극기 80개가 비치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재현한 김구 선생의 선창에 맞춰 고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함께하는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북한도 광복 80주년을 조국 해방 80년으로 부르며 기렸습니다. 어젯밤 행사장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나왔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김정은은 우리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만 강조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평양의 개선문 광장, 8.15 경축이란 화려한 장식과 함께 특설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오른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등 러시아 대표단입니다. 기념행사에서 북한 가수가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고 대형 전광판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 나옵니다. 공연을 보던 러시아 사람들은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힙니다. 공연 마지막엔 러시아 국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의 광복절인 조국 해방의 날을 맞아 어제 진행된 경축 행사 모습인데 해외 인사 초청은 이례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도 보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연 전 김 위원장도 연설을 통해 러북 밀착을 노골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에 공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남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일본에겐 오늘이 패전 80년 되는 날인데요. 이시바 일본 총리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사과는 없었고 침략, 가해, 책임 같은 구체적으로 뭘 반성하는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익 진영을 의식해 전후 80년 담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오전 6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우익의 성지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은 개장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다퉈 참배를 하고 차기 유력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이른 아침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장관의 공개 참배는 처음입니다. 国家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に対する礼を忘れないこと、このことは重要な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또 다른 차기 총리 후보이자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 50여 명도 집단 참배를 했고 구구 정치인이 등장하자 환호까지 쏟아졌습니다. 신사 곳곳엔 군복을 입은 우익 세력과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포착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곳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진 않았지만 대신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전몰자 추도식에서 총리로선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하지만 침략과 가해 언급이 없고 보수 진영 반발에 전후 80년 담화조차 내지 못해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식 시작 전부터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여야 대표 좋은 날이었거든요. 이 정 대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며 국민의힘 대표와는 안 만났었죠. 경축식 자리라 나란히 앉았는데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시작 15분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내로 들어오자 참석자들이 일어나 맞이합니다. 정 대표도 허리를 굽히며 일일이 악수를 건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하지만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정 대표도 그대로 앉아버립니다. 정 대표와 서로 악수를 건네지 않은 참석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정 대표 취임 13일 만에 처음 여야 대표가 마주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네. 1시간 넘게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봤지만 중계에 중간중간 잡힌 두 사람의 모습은 외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할 때 송 위원장과 악수한 뒤 손등도 치며 친근함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골은 깊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관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근처 광화문 광장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잠시 후 열립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이 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지금 리허설을 좀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잠시 뒤죠. 오후 8시부터 국민 임명식이 시작됩니다. 이 뒤에 보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초청받은 국민 3,500명은 상당수 입장을 완료했고요. 오늘 임명식은 이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 취임식 대신 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민 3,500명과 국가 주요 인사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인 만큼 낮부터 근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행사 시작 4시간 전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인근 건물 옥상에 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5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빼곡히 설치돼 있고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저 중앙 무대에서 펼쳐지는 임명장 수여식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앞장선 이국종 교수,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했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유명 인사부터 일상의 작은 영웅들까지 80명이 무대에 올라 손수 쓴 임명장을 이 대통령에게 수여합니다. 하지만 반쪽 임명식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사장 근처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나뉘어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임명식에 국민의힘 인사들과 전직 보수 대통령, 그 가족들이 불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만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부정평가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나병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0%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오른 겁니다. 긍정평가는 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 첫 5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꺾인 가장 큰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었습니다. 특별사면은 부정평가 이후 1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2위인 과도한 복지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30대가 62%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야당은 부정적인 사면 민심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야당에 대한 적대적 스탠스라든지 이렇게 귀결되는 걸 보면서 실망감이 드러나는 걸로 보이고요. 조국 윤미향 사면은 거기에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명약 관화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7월 셋째 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한 달 반 만에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0시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수감 8개월 만에, 그러니까 형기 33%만 채우고 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거죠. 환영 인파 속에서 자신의 석방을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조 전 대표. 반성은 없었습니다. 출소 날부터 SNS에 글을 올리며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교도소 문이 열리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오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출소입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언급했습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자신의 죄에 대해 사과나 반성한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확정 형량의 약 3분의 1만 채운 상태로 출소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석방 당일 바로 SNS 계정에 구구정당 국민의힘은 심판받아야 하고 민주진영은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2가지 과제를 위해 힘쏟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어온 조국혁신당이 10월 이후 전당대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당대표로 복귀시킬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역대 최저치 지지율 취임 후에 기록했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 때문이에요? 일단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똑같이 5%포인트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내려앉으면서 역대 최저 기록했죠. 부정평가 이후 따져보니까 특별 사면이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여권 지지율을 5%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들여다보면요, 눈길 끄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눈에 띄는 게? 바로 30대 여론입니다. 자, 직전 조사와 비교하니까요, 3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 1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하락폭이요, 다른 연령층보다 아주 큽니다.
공교롭게도요, 조국 전 대표 사면 찬반 여론조사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화가 난 게 30대예요. 사면 반대가 무려 6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연령 중에 가장 높아요. 왜 이렇게 네. 30대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불공정을 체감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2019년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지고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 자녀들과 동년배였던 20대가 지금 30대가 됐습니다. 그때 아빠 찬스 논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잊고 있었는데 6년 전에 그때 대학원생들이 좀 반발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당시 조민 씨가 몸담았던 고려대와 서울대에서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 집회가 이어졌었죠. 당시 국정감사에는 한 대학원생이 출석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기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군다나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사면이라는 것도 정치인 특혜 아니냐. 역시 이것도 불공정 이슈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미칠 영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대가 화난 이유, 바로 불공정 때문이잖아요. 정치인 사면 자체가 특혜이자 불공정인데 다음번에는 대통령 측근도 사면할 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요, 불공정 논란을 더 키우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이렇게 썼어요. 8.15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콕 찍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요즘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풀어주라고 목소리도 높이고 있고요. 접견도 갔거든요. 근데 정말 이 대통령 측근 사면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다. 야당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단 겁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 너무 일찍 사면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정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국 대표가 먼저 극복하는 게 숙제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천안함 음모론 글을 공유해 대북관 논란이 불거졌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수록 맨살로 두 팔 벌리고 심장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글도 과거에 공유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자신의 SNS에 한 문학가의 글을 올렸습니다. 북녘에서로 시작되는 글은 미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는 손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녹여 꽃받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 겁을 줄수록 깨끗한 맨살로 두 팔을 벌리고 심장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고 써 있습니다. 더 많은 쌀, 약, 꽃, 사랑을 미사일 발사대 앞으로 가지고 가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도 써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취지의 글인데 최 후보자는 이 글을 쓴 작가를 향해 고맙고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6.15 선언, 판문점 회담 등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2018년 네 번째 북한을 방문한 뒤엔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고 적었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현직 시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글엔 공감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보좌관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그동안 계속 부인해왔죠.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입문이 열리고 이춘석 의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9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된 뒤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보좌관 핸드폰. 예, 맞습니다. 차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는 경찰 진술 관련 이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늦은 밤 만취한 남성이 한 손엔 술병을, 다른 손엔 흉기를 들고 지나가던 여성을 위협하다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밤시간 식당 앞 거리에 여성이 놀란 듯 뒷걸음질을 칩니다. 반소매 셔츠를 입은 남성이 따라가며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 시비를 겁니다. 잠시 뒤 식당 앞에 다시 나타나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남성. 막걸리를 병째로 들고 마시는데 손에는 흉기를 쥐고 있습니다. 남성이 음식점 내부를 뚫어져라 쳐다보자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흉기를 든 60대 남성이 행인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1일 밤 10시 23분쯤. 그 여자분한테 칼을 들이대고 자기가 말리고. 남성이 50m가량 따라가며 여성을 위협하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방검복을 입고 3단봉을 꺼내들고 수색에 나섭니다. 경찰은 이 골목길에서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남성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저항했습니다. 체포된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위협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음주운전자, 인도까지 침범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는데요. 퇴근 중이던 소방관들이 추격에 나서 검거를 도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도로를 가르지르더니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쿵 들이받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곧바로 음주 사고를 의심합니다. 뭐야? 그냥 박았어. 뭐야? 100% 운전. 사고를 낸 차량이 인도 위에서 방향을 돌려 달아나려 시작하자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차 주행하는데? 네, 무조건 음주예요. 네. 인도 타고 전봇대 들이받고 범퍼 뜯어진 채로 지금 주행 중이네요. 따라갈게요, 제가. 차선을 밟고 좌우로 비틀대며 도주를 이어가던 음주 의심 차량. 추격을 의식한 듯 속도를 갑자기 줄여보기도 하지만 결국 도주 경로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여기 있다. 여기. 17분간의 추격전 끝에 잡힌 7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차를 신고하고 추격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현직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저희 차 뒤에를 들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보는데 안 그러고 그냥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경찰과 소방관의 공조 덕분에 음주운전자를 2차 사고 없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엔 옛 안동 역사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폐쇄된 기차역 광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나와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100m 이상 사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에 통제선이 쳐지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현장을 에워쌉니다. 좀 당황하고
놀랬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무서워가지고 빨리 갔어요. 이곳에선 방송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겁니다. 경찰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3시간 만에 통제가 풀렸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협박글을 올린 고등학생 A군을 서울에서 붙잡았습니다.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걸로 알려집니다. 장난으로 신고하고 하면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허탈하기도 하고 또 애가 있으니까 이런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오늘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도시지역 대중교통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메일 발신자를 추적 중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물론 경찰력도 낭비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기차가 옷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대리기사였는데요.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혼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제동등을 켜고 인도 옆 차로에 잠시 멈춥니다. 방향을 인도 쪽으로 틀더니 갑자기 속도 높여 건물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유리벽을 뚫고 들어가 계산대를 들이받고서 멈춰섰습니다. 천둥 벼락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얼렁이 완전히 들어갔더라고 차가. 전기 차량이 옷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 가게에는 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기차를 운전한 사람은 대리기사인 7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 승용차 엔진룸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금세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주차장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캐한 연기로 뒤덮입니다. 이때 한 남성이 소방 호스를 끌고 나와 차량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35년 경력의 은퇴 소방관인 건물 안전관리자가 초기 진압을 한 겁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수건 쓰고 나서 바로 빨까, 조금만 더 쓰고 빨까 고민할 때가 있죠. 욕실처럼 습한 환경에서는 한 번만 써도 세균 범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수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워한 거는 바로 세탁기에 넣고 세수는 걸어놨다 손 씻을 때 사용하고. 사실 2-3번 쓰고 세탁하는 경우도 덜 많은 수건 쓸 때 찝찝한 것 같습니다. 수건이 몸에 이제 닿을 때 물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말리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욕실은 따뜻하고 습하기 때문에 수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증식합니다. 몸을 닦은 수건은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2번 썼다면 반드시 세탁하고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을 한 번만 사용해도 세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젖은 수건을 그대로 세탁기에 넣을 경우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해 악취가 심해집니다. 수건을 바로 세탁하지 못할 경우 펼쳐서 말려야 합니다. 수건을 빨 때는 60도 이상 뜨거운 물과 세제를 사용하고 2번 이상 헹궈 세제 잔여물을 없애야 합니다. 수건은 햇볕에 말리고 여름철에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을 마친 수건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비가 그치자 다시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광복절 황금 연휴를 맞은 첫날 전국의 바다와 명소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는데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한가득입니다. 튜브를 타고 넘실대는 파도를 즐기고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다 보면 무더위는 훌쩍 사라집니다. 몸이 흠뻑 젖어도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물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밖에 있을 때
때는 되게 더웠는데 바다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되게 재밌어요. 파라솔 밑에 있으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모래가 되게 뜨거운데 그늘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곳곳엔 커다란 얼음들이 놓였습니다. 폭염에 대비해 조성한 얼음길입니다. 대형 얼음에 몸 이곳저곳을 대니 잠시나마 더위가 사라집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가 하면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휴일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카트 타고 돌아다니고 재밌게 구경하고 하니까 저희 더운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비가 그친 뒤 고온 다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에도 9일 만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휴일에 드는 막연한 불안감과 무기력함, 바로 월요병인데요. 심장도 월요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놓고 온 업무들 때문에 벌써 답답해지긴 하는데 가슴 답답하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이제 회사도 가기 싫어지고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면 우울감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월요일에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와 서울대 연구팀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심정지 8만 9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은 평일 대비 심정지 발생 위험이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동안 늦잠을 자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이른 기상과 업무 부담이 겹치면 심장박동과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동안에 조금 편안했다가 갑작스럽게 생활 환경이 바뀌는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작용을 해서 심장정지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연휴의 심정지 발생 위험도 높았는데 비휴일 대비 최대 9.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짧은 연휴 동안 폭음이나 과식, 장거리 이동 등이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좌우할 미러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정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을 못하는 상황.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를 맹폭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러시아 도로. 승용차 옆으로 무언가 날아와 부딪힌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엉망진창이 된 차는 문이 열린 채 움직이다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길에 쓰러집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곳에선 검은색 드론이 한 주거용 건물에 부딪히며 폭파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벨고로드의 도로와 로스토브온돈의 건물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0여 명이 다쳤고 최소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Как рядом, это 2 квартала с лишним, около 3 кварталов. Но был такой хлопок очень сильный, необычный.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년 만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는 러시아 외무장관과 재무장관 등 선발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인사들이 주도하는 러시아 규탄 시위도 열렸습니다. We need to stand with Ukraine. They are our allies. Russia is our enemy. Let's not get it twisted.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는 회담이 성공적일 경우에만 진행하겠다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초강력 태풍 버들이 대만을 관통한 가운데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화물기가 강풍에 휘청이면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 한 대가 중심을 잃은 듯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3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하는가 싶더니 왼쪽으로 기우뚱하고 이내 오른쪽 날개가 땅에 스치며 불꽃을 튀깁니다.
현지 시각 그제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보잉 747 화물기가 착륙하던 중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태풍 버들의 영향으로 최대 시속 191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한복판. 갑자기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들리더니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가 나무에 깔린 오토바이 탑승자들을 구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인도 델리 남부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며 오토바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20대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델리에서는 하루 만에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인도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북부 카슈미르 산악지대에서는 빗물로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을 휩쓰는 등 피해를 입혀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만 최소 56명이 숨지고 8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이 진흙더미에 파묻혀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지 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폭우와 돌풍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도 열리고 이 26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룬다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베이징 국가빙상 경기장. 깃발을 흔드는 기수 뒤로 휴머노이드 로봇 25대가 입장합니다. 现在正迎面向我们走来的25位参赛运动员是来自加速进化队伍的 T1 型机器人. 마치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이 행사는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입니다. 尊重对手, 尊重裁判, 尊重规则, 成人类之治. 26개국에서 참가한 로봇만 500여 대. 이들은 육상, 축구, 무용 등 26개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1500m 육상 경기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인간 올림픽과 동일한 트랙에서 속도를 겨룹니다. 다소 느리지만 사람과 흡사한 동작으로 달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한 로봇이 갑자기 트랙 안쪽으로 달려들어 사람과 충돌하는 등 곧바로 허점을 드러냅니다. 격투기에서 맞붙은 로봇들은 저마다 필살기 어퍼컷을 날려보지만 이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댄스 종목에 출전한 로봇도 몸을 들썩이다가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希望他们能达到这种更好的一个技术的水平. 기술적 한계는 드러냈지만 세계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사다 줬다는 사업가가 시계를 구매한 날의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매장 직원 앞에서 김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시계값을 40% 할인받았다고 했는데요.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 건넸다는 사업가 서성빈 씨. 정가가 5,400만 원 하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실제 구매자가 김 여사라고 하자 값을 40%나 깎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김 여사가 같이 찍은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 2잔 정도가 있었어요. 어디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코바나 콘텐츠죠. 6, 7%하고 한 4,8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3,500에 산다니까. 서 씨는 매장 직원 앞에서 김 여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 매장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영부인님 저 시계 사러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 됐죠?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덕분에 할인율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자 김 여사에게 줄 시계 말고도 한 개를 더 사서 보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시계가 너무 싸게 내가 사서 그게 미안한지 거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서 씨는 시계를 구입해 전달한 뒤에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자신의 회사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 경호견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좀 불편하게. 그래서 그러다가 일주일쯤 있더니 제 거만 다 지워주세요. 옛날에 둘이 통화했으니까 그거 다 지워달라고 그러더라고. 특검은 오는 18일 구속 중인 김 여사를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실명 위험을 이유로 외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진료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교정당국은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규정을 따랐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 서울 구치소를 나와 경기 안양시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안과 질환 때문에 실명 우려 등을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겁니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외부로 호송하면서 손에는 수갑, 발에는 전자발찌를 채웠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땐 수갑은 물론 포승줄도 차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등 수용시설을 벗어날 때는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이라 예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땐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구치소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위치 추정용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수강도범 김길수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63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 기간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 전자발찌 등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소장이 전격 교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접견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1차 구속 당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휴대전화기를 갖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전화기를 건네기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면회인은 구치소 접견 때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에서는 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기 반입 당사자로 지목된 강 전 실장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구치소는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다며 반입을 안 했으니 건네는 일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독과실 면적이 좁다는 겁니다. 교정당국은 1차 구속 때는 현직 대통령이라 좀 더 큰 방을 썼지만 현재는 특혜 시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을 옮긴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청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요청할까요? 미국이 우리의 핵 개발을 우려해서 반대했었던, 하지만 우리에겐 수건 사업이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원전 고리발전소입니다. 사용 후에 나오는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을 모아두고 있는데 90%가 찼습니다. 3년 남은 고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발전소가 2030년 이후 포화 상태가 됩니다. 순도를 높여 재처리를 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못합니다. 양은 적지만 고농축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우려 탓에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열흘 뒤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정 개정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마카드로 우리의 오랜 수건 사업인 협정 개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지속성이 문제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88년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은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개발과는 무관한 경제적, 산업적인 평화적 핵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들 뭐가 있어야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글자의 정답 바로 광기인데요.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신동욱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한 명의 광기 어린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하던데요. 당대표 후보 중에도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광기가 좀 있어야지 당선되는 거 아닌가요?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 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힘내서 하는 걸 광기라고 표현을 한 건데 네. 눈길을 끌어요, 확실히. 예, 오늘 아침에도요. 이 또 다른 광기로 이 시선을 끈 후보도 있었습니다. 거의 교관 수준이네. 지금 여러분들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의 양생법을 보고 계십니다. 뭐 저희가 광기라는 표현 썼지만 어쨌든 당내 선거다 보니까 뭔가 선명성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설 장면 조금 더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떠오르던데 함께 보실까요? 저 조경태가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구구면 내가 구구하겠습니다. 자유의석 전한길 씨에게 토론을 신청합니다. 아유, 열심히들 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꽃꽃이라면 김문수 후보 계엄사가 혼자 안 했을 때 붙은 별명인데 뭐 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뭘까요? 사면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네요. 네, 이 엄숙했던 광복절 경축식에서 홀로 꼿꼿하게 피켓 들고 서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당연히 시선은 집중됐습니다.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이치의 소중함을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지도 있었던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또 한 번 행사 관계자들이 만류해봤지만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쳐다봐요. 네, 결국 이 대통령이 바로 앞을 지나갈 때까지도 안 후보 현수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인사할 때부터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내려와서 제 앞으로 해서 걸어갔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 후보도 당대표 선거에 나왔죠. 역시 지지층을 겨냥해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란 분석입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 누구의 죄가 없다고 묻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석방된 조국 전 대표입니다. 금 전 의원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이 나왔는데요. 조 전 대표의 죄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조작된 거고 사실은 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 저기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지역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한 거라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하니까 그럼 위조는 안 했던 거냐 이거 계속 묻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금태섭 의원 과거엔 조 전 대표와 사제지간이었죠. 하지만 조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여당 소속이면서도 저격에 앞섰는데요. 그때 못했던 질문들 오늘 다시 쏟아낸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년인가 지났는데 적어도 조국 전 대표께서는 나는 위조한 적이 없다. 기다 아니다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함께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못 물어봅니까? 6년간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온 조국 전 대표. 그래도 입시 비리는 잘못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우리 민족이 외친 함성, 아마도 이런 울림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귀국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사 고증과 AI 기술로 광복의 그날을 재구성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외벽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가득 찹니다. 태극 문양이 열리면 안에는 여러 개의 태극기가 휘날리며 나타납니다. 총 2만 6천여 개의 LED 등을 이용한 광복절 80주년 이벤트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김구 선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국 충칭에서 귀국하기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남긴 감회를 영상으로 재현했습니다. 생전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진짜 살아 계셨다면 저런 목소리였겠구나. AI 로봇이 전시 내용도 소개합니다. 체험관 내부에 있는 로봇 누리에게 광복절에 대해 물어보면 AI 기술을 바탕으로 대답을 합니다. 광복절 몇 주년이야? 2025년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독립운동가 사진에 생성형 AI를 적용하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유명 영화 포스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80년 전 광복 당시의 함성도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당시 운행한 버스 소리나 군중들이 신고 있는 신발까지 분석해 서울역 광장에서 들렸을 소리를 복원해낸 겁니다. 광복 당시 우리 민족이 느낀 벅찬 감정을 80년이 지난 지금 색다른 방식으로 되새겨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스포츠 A입니다. LAFC가 손흥민 특수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So if you take from when he signed at LAFC to now, he has sold more jerseys than any other athlete in the world. 단장은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축구 선수뿐 아니라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등 다른 종목 선수 유니폼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LAFC의 티켓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손흥민의 홈경기 데뷔전인 오는 31일 티켓값은 평소보다 5배 비싼 약 21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바로 폭염입니다. 이제 우산 대신 양산을 꺼내야겠는데요.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은 사람 체온만큼 뜨거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겹의 이불을 덮은 것처럼 이중 고기압에 갇혀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는 폭염경보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체감 33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7월 말에 나타났던 극한 폭염까지는 아닙니다. 밤사이 서울 26도 등 도심과 해안가에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가 예상되고요. 전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와 강원에 비가 내리는데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도 중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도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네, 뉴스A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